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역사의 길이 남은 날인데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테슬라의 제조 혁신, 바로 쓰레기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연금술의 구체적인 특허 기술이 오늘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XAI 직원들에게만 공유한 2026년 생존 전략, 그리고 팔토알토에서 포착된 사이버캡의 실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국제 특허는 단순히 새로운 합금을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 아니 전 세계 제조 산업의 원가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재조립하는 혁명적인 사건인데, 원자재의 개념 자체를 이렇게 뒤바꾼 기술은 처음 봅니다. 핵심은 간단한데, 더 이상 깨끗하고 비싼 알루미늄은 필요 없다. 우리는 쓰레기로 최고급 차로 만든다. 이거죠.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차체 프레임, 특히 충돌 시에 승객 목숨을 지켜야 하는 셰시나 충격 흡수 레일 같은 부품들은 반드시 버진 알루미늄, 즉 광산에서 캐내서 재련한 순도 100%의 새 알루미늄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재활용 고철, 스크랩에는 철, 구리, 아연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순물이 섞인 금속으로 차체를 만들면 충격을 받았을 때 휘어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과자처럼 부러져 버립니다. 이것을 취성이라고 하는데,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그동안 그 누구도 감히 고철을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오늘 그 불문율을 깨부쉈는데, 이번 특허 문서에는 테슬라가 어떻게 더러운 고철을 최첨단 소재로 탈바꿈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연금술 레시피가 적혀 있습니다. 테슬라는 업계에서 트위치라고 부르는 자동차 팟의 고철과 테인트 테이버라고 불리는 낡은 합금 시트, 심지어 폐차장에 굴러다니는 라디에이터까지 원료로 사용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낡은 휠 30%, 파쇄된 고철 조각 30%, 라디에이터 15%를 섞은 남들이 보면 쓰레기 더미나 다름없는 재료를 용광로에 넣고 완벽한 고성능 세시를 뽑아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길들이는 기술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망간, 마그네슘, 바나듐, 스트론튬 같은 첨가제를 마이크로 단위로 정밀한 비율로 투입을 합니다. 이 첨가제들은 고철 속에 들어가 있는 철이나 구리 같은 불순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금속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강화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즉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술과 같죠. 이 과정에서 테슬라가 고안해낸 두 가지 핵심 지표가 특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드 팩터와 어드밴스드 슬러지 팩터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데, 하드 팩터는 고철 속에 제각각 섞여 있는 마그네슘, 구리, 아연 등의 무게 비율을 분석해서 이 금속이 식었을 때 얼마나 단단해질지, 그리고 얼마나 유연해질지 미리 예측하는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계산 공식입니다. 그리고 슬러지 팩터는 더 놀라운데, 보통 더러운 고철을 녹이면 찌꺼기, 슬러지가 생겨서 다이캐스팅이란 기계에 노즐이 막히거나 부품 내부에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철과 망간의 비율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이 찌꺼기가 단단한 덩어리로 뭉쳐서 기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화학적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이 기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테슬라는 국제 알루미늄 가격 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보크사이트 광선에서 원석을 캐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널린 폐차를 사오거나 수명이 다한 테슬라 차량을 녹여서 다시 새 테슬라 차량으로 만들면 되죠. 원자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한 순환고리, 즉 자체적인 자원 생태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경쟁사들이 비싼 알루미늄 가격 때문에 마진을 걱정할 때 테슬라는 쓰레기장에서 돈을 줍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제조업의 신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허가 가져올 또 하나의 혁명은 바로 기가 캐스팅 공정의 완성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에서 보여준 거대한 일체형 주조 방식, 기가 캐스팅은 이미 유명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치명적인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유동성 문제인데, 차체 하부 전체를 한 번에 찍어내려면 녹은 금속이 거대한 금형 입구에서 가장 끝부분까지 마치 모세혈관처럼 가느다란 틈새를 타고 순식간에 흘러가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알루미늄 합금은 금형에 닿는 순간 식어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복잡하고 거대한 부품을 한 번에 찍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량률이 높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 합금은 고압 상태에서 무려 1m에서 5m까지 굳지 않고 매끄럽게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유동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이버 트럭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형상의 차체도 구석구석 빈틈없이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더 결정적인 열 처리 공정 삭제입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데, 기존의 알루미늄 부품을 찍어낸 후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뜨거운 오븐에 굽고 다시 급속으로 냉각시키는 열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얇고 넓은 차체 부품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오징어처럼 뒤틀리거나 휘어져 버리는 현상이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치수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조립할 때 단차가 생기고 불량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새로운 합금은 주조된 상태로 그대로 식히기만 하면 목표 강도인 110에서 190 메가파스칼을 달성합니다. 열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공장 운영 관점에서 무엇일까요? 거대한 열 처리 오븐 라인을 통째로 없애도 된다는 뜻입니다. 공장 부지는 줄어들고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되면서 생산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죠. 부품이 뒤틀릴 일이 없으니까 조립 품질은 완벽해지고 버려지는 불량품이 사라집니다. 테슬라는 차 한 대에 10초 만에 생산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미친 기술력이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보도된 일론 머스크와 XAI 직원들의 내부 회의 내용은 비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AI 경쟁 상황을 앞으로 2, 3년 안에 결판나는 생존 게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컴퓨팅 파워, 전력, 그리고 돈을 쏟아붓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XAI는 빠르면 2026년에 AGI,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그록5가 AGI 수준에 도달할 확률은 약 10%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AI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자금력과 하드웨어 스케일입니다. XAI는 매년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돈을 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만 개 수준인 GPU를 콜로서스 슈퍼컴퓨터 센터를 통해서 100만 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100만 개 GPU라니 이건 국가 단위 슈퍼컴퓨터를 수십 대 합친 것보다 강력한 파워입니다. 세 번째는 로봇과의 통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흥미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 미래 데이터 센터에는 옵티머스 로봇이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인간 엔지니어 대신 지치지 않는 로봇들이 24시간 서버를 관리하고 부품을 교체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두뇌를 진화시키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이 엄청난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구궤도 우주공간이나 화성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이것은 스페이스 X에 스타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와 XAI 두뇌, 그록, 스페이스 X의 운송 능력, 스타쉽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순간 단순히 검색 좀 잘하는 챗봇을 만드는 경쟁사들은 순식간에 도태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론이 말하는 생존 게임의 본질이죠. 이러한 기술적 혁신들이 집약된 결과물이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팔토알토 공공도로에서 위장막 없이 테스트 주행 중인 사이버캡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스펙은 운전대와 페달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테슬라의 의지인데,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서 사람이 충전기를 꽂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마일당 0.2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6km를 가는데 300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우버나 택시의 운영 비용을 비교하면 5분의 1, 아니 10분의 1 수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보다 싼데, 앞서 설명한 고철 연금술과 무혈처리 기가 캐스팅 덕분에 차량 생산 원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26년 2분기부터 대량 생산 시작되면 우리는 이동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껌값보다 싼 가격으로 로봇을 부르는 세상. 그리고 내가 차를 사더라도 내가 일하는 동안 내 차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세상. 이것은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니라 교통의 서비스화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이 왜 그토록 무서운지 숫자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의 거물인 차마스가 최근 테슬라와 경쟁사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비용을 비교 분석했는데, 그 격차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차마스 분석에 따르면 라이다 센서와 각종 고가 장비로 중무장한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비용은 약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1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반면 값비싼 센서를 모두 제거하고 오직 카메라와 AI로 승부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제작 비용은 3만 달러, 즉 4,200만 원입니다. 무려 5배 차이인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은 1조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웨이모가 차량 5천 대를 늘린 반면 테슬라는 2만 5천 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에서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 웨이모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2억 원짜리 택시로 어떻게 4천만 원짜리 택시 요금과 경쟁을 하겠습니까? 테슬라라는 비전 온리를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이다를 쓰는 순간 로보택시 사업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3만 달러의 기적 같은 가격은 앞서 설명드린 고철 연금술과 무혈 처리 기가 캐스팅 제조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단순히 원가를 깎은 게 아니라 제조 방식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도록 구축을 한 것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 댄 아이브스는 다가오는 2026년을 테슬라에게 대성공 아니면 쪽박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만으로 1조 달러의 가치를 추가하면서 2026년 말에는 시가총액을 3조 달러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도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021년 3월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면서 이것은 곧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금리에 억눌려 있던 성장주, 특히 자동차 할부 금리에 민감한 테슬라에게는 최고의 호재입니다. 댄아이브스는 일론 머스크를 전시 CEO라고 칭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거물들과 AI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테슬라 주가가 비싸다는 논란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2019년 테슬라가 고작 17억 달러 기업 가치였을 때 거품이 다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무려 1000배 가까이 올랐죠. 세상을 바꾸는 기업은 그 당시 잣대로 보면 언제나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혁신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지금의 주가는 역사상 가장 저렴했던 순간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테슬라의 올해 미국 인도량을 57만 대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4%에서 3.5%로 줄었다고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잡음일 뿐입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몇 대 더 팔았냐는 판매량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했느냐, 소프트웨어와 로봇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데나이브스의 말처럼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xAI와 스페이스 X를 잇는 머스크 생태계의 중심축이며 2026년은 그 잠재력이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장밋빛 미래가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